자, 여러분, 그죠? 거기 109페이지에 보면 대리, 그죠? 대리부터 시작하는데, 그죠? 오늘, 대리를 한번 보는데, 대리가 시험 문제 꼭 출제하고 또, 총칙에서, 그죠? 10개 중에 보통 한 4개, 3개 막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총칙 10개 나온 것 중에서 거의 한 30% 이상, 3개 이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대리는, 이제 그 시스템을 잘 파악하면 쉬운데, 근데 책을 가지고 쭉 읽고 이러면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러면 대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이 대리가, 그죠? 이 법률행위에서 적용되는, 이론인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 법률행위다 하면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계약, 그죠? 무슨냐? 계약, 그지? 그럼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계약은 어떤 두 사람이 체결하는데, 그지?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거든. 그죠? 계약은 두 사람이 체결하는데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삼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갑을 기준으로 삼거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104조에서는 갑을 뭐라 그러고 급여자라 그러고 을을 무슨 자 수익자라 그러고 그죠? 저번 주에 한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갑을 무슨 자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그럼 대리에서는 그죠? 대리에서도 어쨌든 계약을 하는데 갑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본인이라는 말을 쓴다. 이게 갑을 뭐라 그러고 본인, 을을 무슨 방 상대방.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본인과 누가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 상대방, 그지? 근데 자, 그러면 본인과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 누구를 선임합니까? 대리인, 그지? 그럼 대리인과 누가 합니까? 상대방, 그지? 요게 이제 대리 기본적인 구조다. 그래서 대리는 원래 이게 일면적인 법률관계가 몇면적인 법률관계로 발전한다? 3면. 그래서 대리를 사적 자체의 확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자체의 확장? 사적 자체의 확장. 그지? 그 다음에 또 이 대리는 이 일면적인 법률관계가 몇면적인 법률관계로 발전합니까? 3면 하는데 요 3면적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이라고 그러고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행위? 대리행위. 그럼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효과? 대리효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리에서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를 대리의 무슨 관계? 3면관계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대리의 3면관계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본인 대신에 누가 합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하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대리 구조가 어떠냐 하면은 판단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누가 한다? 대리인이 요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그죠? 요거 꼭 기억하죠. 그죠? 자, 그럼 대리 출발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하는데 판단 결정은 누가 한다?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근데 요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할 때는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대리는 자 출발은 여기다 판단결정 누가 하고 빨리 대리인. 판단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근데 상대방하고 할 때 대리인이 누가 이름으로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그래서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그죠? 그게 대리 출발이다. 그 두 개를 기억해야 된다. 자, 판단결정 누가 하고 빨리 대리인. 판단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대리 구조인데 그럼 이렇게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나중에 하겠지만 본인의 생각과 달리 결정해 또 그대로 뭐다? 유효고 취소할 수 없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이제 법률상으로는 대리인이 누구 의사와 달리 본인의 의도와 달리 결정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자, 법률상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한다.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대리인이 했을 때 본인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요 대리권 관계가 발생해야 되는데, 요 대리권 관계는, 그죠? 대리권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서 요 대리인이 되느냐 하면은, 요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무슨 행위? 요 수권 행위란다. 이게 무슨 행위? 수권 행위. 자, 여러분 아마 첫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했을 텐데 한자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요건 무슨 수? 요거는 무슨 수? 줄수. 그죠? 요거는 무슨 수? 받을 수. 그럼 여기서 수권 행위는 무슨 수다? 줄수지. 그지? 권한을 뭐 한다? 수여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죠? 물건을 보관하는 거를 맡기는 사람을 무슨 친? 임친.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리하고 비슷한데 대리하고 위임하고 또 다르거든. 근데 그거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나오고 중개사실에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시키는 거, 사무를 위임시키는 거를 또 시키는 사람을 뭐? 위임인. 맡아서 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이렇게 한다. 대리인하고 수임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게. 그럼 전부 다 그때는 무슨 수? 받을 수, 수친, 수임인.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떨까? 집을 짓는데 건물 완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도급이라는 말 쓴다. 이게 무슨은? 도급. 그러면 여러분 땅 주인을 뭐라고 그럽니까? 땅 주인은 건축주라고 하잖아. 그지? 건축주를 뭐? 도급인. 그럼 건축업자를, 공사업자를 무슨 인? 수급인. 되겠습니까? 도급인. 자, 그럼 다시 수칙 전부 다 그럴 때는 받을 수다.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친. 사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그 다음에 건축업자를 뭐? 수급인. 전부 다 이건 무슨 수? 받을 수지. 그지? 그 다음에 무상으로 주는 걸 뭐라고 그러노? 정여. 그지? 그러면 주는 사람을 뭐? 정여자. 받는 사람을 뭐? 수정자. 이러자. 그럴 때 무슨 수? 받을 수. 그지? 요거 많이 나오죠? 아까 뭐? 수친, 수임인, 수급인, 수정자. 그지? 전부 다 무슨 수다? 받을 수다. 그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그건 이제 상식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했죠? 그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걸, 이걸 뭐? 수권행위. 그지? 그럼 수권행위. 자, 그럼 요 또 대리인에는 요 두 가지가 있다. 요 대리인에는 어떤 대리가 있냐면은, 요런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한다?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거. 이걸 무슨 대리냐면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럼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에서 대리인된 사람? 뭐 수권행위. 그지? 무슨 행위? 수권행위. 그럼 임의 대리 하면 임의 대리 출발은 전부 다 넉자에서 출발한다. 요거. 그지? 수권행위고.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앞으로 법정하면 넉자. 법률 규정. 그지?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하다. 그럼 임의 대리든 수권행위든 무조건 넉자가 나와야 되는데,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 빨리 수권행위. 그지? 무슨 행위? 수권행위.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지? 여기에서 전부 다 출발한다. 그지? 그럼 요 대리인의 종류에는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대리? 능동대리. 그죠? 다시 대리인이 가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능동대리. 그 다음에 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받아놓는 대리를 무슨 대리란다? 수동대리다. 이란다. 예? 무슨 대리? 수동대리.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어디에서 이게 또 나오느냐 하면은, 그러면 요 아까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그래서 본인이 누구라는 게 표시가 돼야 된다. 이건 그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현명주의 이렇게 하거든. 무슨 주의? 현명주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 누구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고, 본인. 그지? 그러면 능동대리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하냐면은,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가서 할 때,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라고 누가 본인을 표시하겠습니까? 능동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줄 때 요 대리인이 받아놓는 대리를 무슨 대리라노? 수동대리를 하잖아요. 수동대리에서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야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주는 거야? 본인한테 너가 대신 받아놓는 거야? 이렇게 누가 본인을 표시하겠습니까? 상대방이. 그치? 대리 안 어렵습니다. 대리는 막 선생님 어려워요 이러는데 시스템을 이해 못하니까 어려운 거지. 시스템이 하면 그냥 이거 내올 것도 없다. 그래서 자 임의 대리는 뭐에서 대리인데서 한번 넣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간단하죠. 능동 대리는 대리인이 가서 하는 대리를 능동 대리라는데 능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합니까? 빨리 대리인. 수동 대리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합니까? 상대방. 외우는 거 아니다. 이해해야지. 이거 외우면 미치는 거지 뭐. 외우면 미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런 게 이제 이게 그럼 대리의 종류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고 또 능동 대리와 무슨 대리? 수동 대리가 있고. 그지?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걸 책에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되어 있네. 무슨 템? 시스템.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 저번 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있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하거든.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 하면 무슨 딸? 도달주의 이렇게 하죠. 그치? 그럼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의사표시 효력 하면 도달주의지만 됐습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뭐 표백, 있는 의사표시도 예외 무슨 주의, 발신주의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다 하면 OX, X 그죠? 그냥 의사표시 효력 하면 무슨 딸, 도달 이러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능동과 수동이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이 대리하면 능동이 원칙으로 하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본인을 표시하느냐 하면은 본인 책임지기 때문에 대리인이 할 때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하는데 누가 본인을 표시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뭐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 다음부터 그거거든. 생각하고 모든 대리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OX, X 모든 반드시 넣으면 그때는 수동도 넣어서 생각해야지. 수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하는 빨리 상대방.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스템 속에서 유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경직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공부 힘들다. 그 사람은 뭐 선생님 어려워요 해도 자기가 생각을 안 바꾸면은 절대로 가까이 가기 힘들다. 빨리 이제 늘 이야기하죠. 11월, 12월은 막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선생이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이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자 그럼 좋다. 임의 대리와 무슨 대리? 법정, 능동 대리와 뭐 수동 있고 그 다음 많다. 그 다음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가 있다네. 유권 대리는 요거 있는 거지 뭐. 무슨 행위가 있거나 수권 행위가 있거나 법률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했을 때 이걸 무슨 건? 유권. 무슨 건? 유권. 정상적인 대리인을 무슨 대리란다? 유권. 유권이 되려면 뭐가 있든지 빨리 넣자. 수권행위 또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 아예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이게 무슨 행위도 없고 빨리 수권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면서 하는 거 이걸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그럼 무권 대리는 본인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안지. 왜? 본인의 행위가 있어야 뭐 진다? 책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도 알잖아. 본인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뭐지고 책임지고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무권 대리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럼 자 대리에서는 누가 기준? 빨리 본인. 그럼 무권 대리 하면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왜? 조금도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 다시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 이렇게 가는 거지. 일단 무권 대리 하면 왜?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으니까 조금도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리지널 무권 대리는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그걸 5개로 표현한다. 뭐네요? 훔쳐내요.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됐습니까? 다시 뭐 해요? 훔쳐내요,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그지? 다시 뭐 선생이 해주는 순서대로 외우는 게 제일 잘 외운다. 막 순서를 바꿨다 그럼 한 개 빼먹게 돼 있다. 다시 뭐 훔쳐내요,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다시 뭐 훔쳐내요,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이런 말로 오면 무슨 대리다? 무건 대리.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왜?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치? 이렇게 가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여기서는 아까 요거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합니까? 대리인. 그지? 그걸 무슨 대리라고 그런다? 임의대리. 임의대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팔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 임의대리는 사적 자체의 확장이다. 이런 말 쓴다. 예? 사적 자체의 무슨 장? 확장. 근데 법정 대리는 주로 본인이 부족하더라. 예를 들면 본인이 미성년자다. 됐습니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 누가 합니까? 법정 대리인.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왜? 친권자다. 어디에? 민법 뒤에 규정이 있거든. 어디에? 법률 규정이 있거든. 그러면 법정 대리는 본인이 능력 부족한 것을 누굴 통해서 한다? 법정 대리인을. 그래서 법정 대리는 사적 자체의 무슨 충? 보충. 이런 제도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죠?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09페이지 밑에 보면 10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제목 내용 읽으면 안 된다. 절대로 내용 읽으면 선생 하는 거 못 따라오거든. 뭐? 제목 대리의 무슨 관계? 삼명관계. 그지? 대리의 삼명관계는 요걸 이야기한다. 아까 무슨 건?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를 대리의 무슨 관계? 삼명관계다. 이렇게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대리의 본질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막 법과대학 다니면 필요한 거고, 밑에 그 2번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딱 나오는 거 한 개. 2번 무슨 자와 사자와. 그럼 오른쪽 갑니다. 뭐 간접 대리. 네,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 무슨 자? 사자. 사자는 뭐를 사자라고 하느냐면 심부름꾼을 사자라는 말 쓴다. 무슨 꾼? 심부름꾼을 무슨 자? 사자. 자, 그럼 여러분 아까 대리에서 판단결정 누가 한다? 빨리. 판단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그게 대리다. 그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거 안 들어있고 이제 하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거 해도 자기가 딜빠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딱 기본 아까 선생님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판단결정 누가? 빨리.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건 일단 까먹었다. 이제 개판되는 거지 뭐. 어떤 사람 그거 안 하면서 선생님이 어려워요. 그거 쉽게 할 방법 없다. 제일 중요한 거. 자, 판단결정 누구?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근데 사자는 아까 사자는 어떤 걸 사자라고 했노? 심부름권이라죠. 그걸 전달기관이다 이런다. 무슨 기관? 전달. 그러면 사자는 누가 시키는 대로? 본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다. 그럼 사자는 한마디로 딱 하면 딱 대리하고, 사자도 누굴 대신해서 하는데? 본인 대신해서 하는데 본인이 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럼 뭐가 없다? 판단결정권이 없다. 그러면 사자가 딱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를 가지고 구분하냐 하면은 뭐가 없다? 빨리. 판단결정권이 없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전달하거나. 금방 뭐랬노? 전달은 본인의 의사표시를 뭐 하거나 전달하거나 뭐 하는 자, 완성하는 자 하면 사자다. 그럼 사자는 어떤 사람도 사자가 될 수 있냐 하면은 사람도 사자가 되지만 응애하는 어린아이도 사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뭐다? 말 잘 듣는 개도 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구니에다가 뭐 메모지 넣어가지고, 개는 그죠? 여러분 동물 중에서 똑똑한 동물이 뭐다? 개잖아요. 예? 바구니에다가 넣어가지고 훈련시켜. 이거 야 좀 갖다 줘 하니까 쫄쫄쫄 가니까 그 상대방이 딱 보니까 바구니에 메모지가 있고, 그것도 무슨 자다? 사자. 그래서 사자는 꼭 능력자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뭐 다 끝났다. 뭐 그 뭐 어렵게 할 필요 없다. 사자는 아까 한마디로 했던 무슨 결정권이 없다? 판단 결정권이 없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노? 그럼 사자가 그럼 지문에 사자가 나왔을 때 사자인지 대리인지 아는 방법은 아까 뭐 하거나 빨리.
그렇지. 전달하거나 뭐하는 자, 완성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자? 사자. 그래서 사자는 그럼 전부 다 누가 결정하노? 그렇지. 너무 잘하네. 안 어렵다. 근데 막 어떤 선생님 보면 사자 어렵게 설명하거든. 간단하지. 핵심은 간단하다. 딱 뭐 하거나 빨리 전달하거나 뭐 하는 자, 완성하는 자. 그래서 그러면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하지만 대리인, 사자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본인. 그렇지. 그래서 사자는 전달하거나 뭐 하는 자, 완성. 그래서 사자는 능력자가 아니라도 관계 없다. 그지? 막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래서 사자에서는 전부 다 뭐 차고다 아니다 하는 건 누굴 기준한다? 빨리 본인. 나중에 대리에서는 차고이다 아니다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하니까 빨리 대리에서는 대리인. 사자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본인.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럼 사자는 전달하거나 뭐 하는 자? 완성하는 자. 이런 나오면 사자.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는데 무슨 대리? 간접 대리 가는데, 간접 대리는 대리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민법 대리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민법 대리. 자, 대라. 민법 대리 금방 우리 한 거. 민법 대리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그게 민법상의 대리고, 간접 대리는 민법 대리와 완전히 뭐다? 반대. 그럼 누구?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누가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법률효과 누구? 대리인 자신 하고 그 이익을 본인에게 이전하는 거. 그걸 타인에게 이전하기로 뭐 이렇게 표현한다. 다시 간접 대리는 누구 자기? 빨리 대리인 자기. 법률효과 누구? 대리인 자기. 민법 대리 완전 반대다. 됐으면 하고 나서 이제 이익을 누구한테 이전한다? 빨리 본인에게 이전하는 거. 그래서 민법에는 하나도 없고 어디에 있냐면 상법에 있다. 무슨 법? 상법. 되겠습니까? 운송대리 위탁매매 이런 거. 무슨 대리? 운송대리 위탁매매 이런 거. 그냥 그렇게만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 나머지 몰라도 좋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이제 지문에 다음 중 뭐 대리인 것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 가벌병으로 해서 나올 때 아까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나오면 무슨 자? 사자. 그럼 대리인 자기, 법률효과 대리인 자기 하면 무슨 대리? 간접 대리. 민법 대리 이다 아니다? 아니다. 민법 대리는 누가 이름으로? 빨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효과 누구? 본인.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제? 그 다음에 이제 3번 거 있죠.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하는데 무슨 행위? 법률행위. 무슨 행위? 법률행위인데 그 제3법상의 법률행위입니다. 무슨 법상의 법률행위? 제3법상의 법률행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적용한다는데 그 두 개만 줄칩니다. 어디? 그 준법률행위 첫째 줄에 뭐 의사의 통지와 관염의 통지 그 두 개.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그 준법률행위 첫째 줄 맨 끝에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와 간염의 통지. 그거는 준법률행위는 원래 대리 적용 안 하는데 그것도 적용한다. 112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위에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첫째 줄에 뭐 의사의 통지, 관염의 통지. 그래서 자, 그럼 좋다. 대리가 적용되는 것은 원래 제3법상의 법률행위. 무슨 법상의 법률행위? 제3법상의 법률행위. 제3법상의 법률행위 그럼 뭐야? 여러분 저번 주에 했잖아요. 계약,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 또 조임종 계약 14개 보고 생각 안 나도 좋다. 어쨌든 무슨 약? 계약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체거? 아니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 근데 여러분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에서 의사의 통지인데 그죠? 의사의 통지는 어떤 게 있냐면 생각을 알리는 건데 각종 체고와 각종 거절.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요거 의체거 요렇게 기억합니다. 무조건 끝에 체고 거절 붙은 거는 무슨 통지다?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염의 통지. 관염의 통지는 됐습니까? 뭐 통지 또는 뭐 승인 이런 단어가 붙은 거는 전부 다 관염의 통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의사의 통지 나오면 무슨 체거? 의체거. 각종 체고와 거절. 관염의 통지는 무슨 통성? 관통성. 이렇게.
요게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자, 그럼 다시 대리는 아까 뭐 제3법상의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적용 안 되는데 준법률행위 중에서 적용되는 거 무슨 체거 빨리 의체거 관통성 요거 대리 적용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다시 대리가 적용되는 거 어디에 적용한다 빨리. 대리는 제3법상의 법률행위만 적용하고 준법률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데 준법률행위 중에서 적용되는 건 무슨 체거 빨리 의체거 관통성 요거는 대리를 적용한다. 각종 체고 뭐 이행의 체고 수령의 체고 어쨌든 체고 붙은 건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그 다음 뭐 채무 승인의 거절 거절 이런 말 붙으면은 뭐의 통지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말 그대로 알리는 거 사실을 알리는 건데 뭐 사원총회 소집 통지 무슨 통지 이런 말 붙은 거는 무슨 통지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승인 그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거 막 깊이 있게 이거는 이해라는 게 없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법 전공하고 막 해야.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준법률행위 안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준법률행위 안에 여러 개 있는데 딱 준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건 잘 나온다.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요거는 준법률행위인데 준법률행위는 원래 대리를 적용 안 하는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대리를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그죠? 자, 그 다음 대리의 종류 금방 했죠. 임의대리와 무슨 대리? 법정대리. 임의대리는 늑자가 나와야지 무슨 행위? 수권행위. 법정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규정. 그치? 그 다음 능동대리는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데 능동대리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빨리 대리인. 수동회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상대방. 그치? 그런 거 제목 가지고 공부한다. 그거 알면 넘어간다. 막 책 안에 내용 다 읽는 거는 혼자 공부할 때 하는 거 학원에 왔을 때는 제목까지 공부한다 했다 항상. 그 다음 무슨 대리는 유권대리는 무슨 행위 수권행위 법률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하는 걸 무슨 대리 유권. 그러면 수권행위도 없고 법률규정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는데 하는 걸 무슨 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고 유효 무효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뭐 딱 제목 가지고 알면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인데 요 대리권은 아까 본인과 요 대리는 요 관계를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그지? 자 1번 갑니다. 2번 갑니다. 무슨 건의 발생 대리권의 발생 법정 대리는 빨리 넣자. 법률 그렇지 제목 가지고 답한다. 이제 앞으로 저하고 공부하면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8월달 9월달 가면 공부하기 훨씬 편하다. 다른 사람 늘 이야기하죠. 10시간 하는 거 여러분 3시간 만에 조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사람 10시간 하는 거 5시간 만에 조질 수 있어요. 책 내용 가지고 막 제일 바보 같은 공부가 선생님 책 한 페이지 보는데 1시간 걸렸어요. 완전히 그건 바보가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몇 점 우리 몇 점 70점 그치? 아니 내용 알면 된다. 그래서 다음에 문제 풀어 돌리면 되거든. 합격시키 드린 데 있잖아요. 제가 민법 발생 원인 하면 법정 대리 하면 뭐에서 빨리 법률 규정 그치 임의 대리는 밑에 나오죠. 무슨 행위 수권행위 그지 무슨 행위 수권행위 넘어갑니다. 수권행위 성질 이거는 뭐 다음에 할 때 하고 지금 너무 많이 하면은 머리 복잡해지거든 그지 그 다음 어디로 갔냐면 115페이지 4번 무슨 행위 철회 수권행위 철회 누가 본인이 그만해 하는 거지. 본인이 대리인이 영 띨빵하다 됐습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영 띨빵하다 그러면 뭐해 그만해 하면은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걸 뭐라 그런다 수권행위 철회. 됐습니까? 무슨 행위 철회 수권행위 철회하면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지? 그럼 요 수권행위 철회는 어디에서만 적용되는 이론이냐면 무슨 대리에서만 임의 대리. 법정 대리에서는 수권행위 철회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걸 한다 말이에요. 시스템.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에서 됐으니까 빨리 법률 규정.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인데 여러분 대리권 범위는 간단합니다. 책 가지고 막 공부하면은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자, 법정 대리는 아까 뭐에 의해서 대리인데 했습니까?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됐으니까 법률 규정에서 법정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가 정해져 있을 거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빨리 제목까지 공부해야 됐다.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무슨 규정에 정해진 대로 법률 규정에 있었죠. 그지? 그래서 딱 나왔죠. 법률 규정 범위에 정해진다. 해놨잖아요. 그지? 그럼 임의 대리는 뭐에서 대리인됐습니까? 빨리. 수권행위. 그지? 수권행위. 본인하고 수권행위인데, 자, 근데 그거인데, 그러면 본인이 수권행위 하면서 정해줬으면 제일 좋은데, 그지? 임의 대리권의 범위 그거 가지고 내거든. 그럼 정해져 있으면 제일 좋은데 시험 문제는 뭘 가지고 낸다?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럼 다시 수권행위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뭐 된 대로 빨리 정해진 대로. 다시 수권행위에서 정해져 있으면 뭐 된 대로 정해진 대로. 그럼 수권행위에서 뭐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대리인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자, 고개 들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범위 안 정해주고 했다. 어떻게 했노? 기본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적인 거? 기본적인 거. 뭐가 그걸 이제 기본적인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존, 이용, 개량의 관리행위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행위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그지?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밑에 나 있죠. 그 시험 문제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 즉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거 할 수 있다. 정해져 있지 않는 건 어떤 경우 할 수 있다. 빨리. 보존, 이용, 개량의 관리행위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행위 이렇게 한다. 여러분 자꾸만 책에 있는 거 하려고 하는데 책에 있는 딱 제목 보고 핵심 알면 된다. 핵심. 됐습니까? 자,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뭐 된 대로 정해진 대로 그걸 수권행위 이런다. 수권행위에서 정해주지 않았다. 정해주지 않았다. 무슨 적인 것만 빨리 기본적인 거. 무슨 적인 거? 기본적인 걸 어떻게 표현하노? 보존, 이용, 개량의 관리행위를 하는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행위.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행위. 그러면 자,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럼 자, 성질이 변하는 행위와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하려면 본인은 뭐를 얻어서 빨리 동의. 그럼 다 끝났네. 되겠습니까? 자, 고개 들고. 자, 그냥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뭐 된 대로 정해진 대로 정해주지 않았다. 어떤 거 할 수 있다. 빨리 기본적인 거. 무슨 적인 거? 기본적인 걸 어떻게 표현하노? 빨리 보존, 이용, 개량의 관리행위를 하는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행위. 그러면 그냥 사람만 스님하고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다. 어떤 걸 할 수 없는 거. 무슨 행위와 처분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관리행위는 할 수 없고 하려면 본인을 뭐를 얻어서 동의. 그치? 되겠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치? 끝났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2번, 오른쪽 117페이지 2번 대리권 제한, 짱 중요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꼭 낸다. 대리권 범위에서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자, 설명합니다. 칠판 봐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117, 118, 119 있는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다음에 또 이거 계속 이제 여러분은 그죠? 11월 달에 공부 시작했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하잖아요. 7월, 8월 하잖아요. 또 9월 가면은 특강 할 때 다 뭐 해준다. 그래서 학원에 쭉 결석하지만 하고 하면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합격합니다. 무슨 이변이 없는 한? 이변이. 왜냐면 다 이런 걸 또 시험 문제 나올 것 계속 해준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했잖아요.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대리권. 왜냐면 아까 늘 이야기했잖아요. 선생이 이거 가지고 해갖고 30년 해가 먹고 살았거든. 그래갖고 이거 해가지고 요거 더 먹은 적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내가 시험 난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 들어본 적 한 번도 없다.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자, 하는데 요 대리권 제한에는 어떤 걸 가지고 나오냐면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무슨 대리?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자, 그러면 이 자기계약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뜻을 알아야 되죠. 요거 새로운 용어잖아, 그지? 자기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은 을이 자기가 당사자이면서, 다시 을이 뭐이면서 당사자이면서 갑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그지? 을이 당사자이면서 갑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그러면 이럴 때 을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갑의 대리인으로서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 그죠? 그럼 갑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계약이란 말이에요. 무슨 계약? 자기계약 또는 자기대리라고도 사용합니다. 자, 요 자기계약, 자기대리, 다시 뭐? 자기계약, 자기대리 하면은 됐습니까? 자기대리 하면은 갑에게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그래서 금지합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또 요 갑과 을이 있는데 요 대리인이 요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양쪽 다 대리하는 걸 무슨 대리라는 말 쓴다? 쌍방대리라는 말 씁니다. 무슨 대리? 쌍방대리. 쌍방대리 하면 어느 한쪽에 분명히 뭐가 발생한다? 빨리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금지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자기계약 다시 한 개 더 하자. 요 갑의 집을 누구한테?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팔아라고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뭐에 대한 대리권? 매도. 그러면 자, 을에게 야 우리 집 좀 팔아줘 하니까 자기가 갑의 뭐면서 대리인이면서 을이 자기가 당사자로서 아예 사버립니다. 그럼 자기가 대리인이면서 매도인의 대리인이면서 매도인을 뭐면서 대리인이면서 자기가 또 뭐로서 매수인으로서 요거 자기가 산다면 그럼 자 가격을 높게 매기겠습니까? 낮게 매기겠습니까? 낮게, 그지? 그럼 누구에게 손해가 발생합니까? 갑에게. 그래서 못하게 한다. 이걸 자기가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걸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 그지? 그러면 양쪽 다 대리하면 어느 한쪽에, 그럼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 이렇게 하지만 쉽게 하면 어느 한쪽에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가, 그지?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 금지.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원칙 안 나오고.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무조건 그렇지 허용하는 거. 그거 시험 문제지. 이제 공부하자고 시야가 트여야 된다. 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인 건 원칙 금지하는데 허용하는 거. 뭐 하는 거? 허용하는 거. 요거 시험 문제지 뭐. 허용하는 거. 그럼 자 아까 금지하는 걸 왜 금지한대 너?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 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금지하는데 그럼 허용하는 거. 이해관계가 무슨 관계가?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는 경우? 상반되지 않는 경우는 허용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거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여러분 보통 어린이날 그지? 어린이날은 몇 세를 어린이날입니까? 초등학교 이하를 어린이라 하잖아요. 그지? 어린이 중에 됐습니까? 어린이가 재산 1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저번에 나왔잖아요. 뉴스 나왔잖아요. 몇 명 넘는다? 90 몇 명이랍니다. 전국적으로.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얼마? 100억이 넘는 친구가 뭐 주식이든 뭘 해서 어쨌든 누가 죽겠습니까? 아버지가 정려했거나 할아버지로부터 정려받았거나 뭐 이런 거지.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자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들이 태어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려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자입니까? 빨리 정여자. 아들을 무슨 자랍니까? 수정자라 하잖아. 그지? 그럼 아들은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3개월 때문에 받긴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못 받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버지가 아들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뭐 수정자도 된단 말이지. 그럼 아버지가 자 여기는 아버지가 상대방이고 아들이 본인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데 아들이 받을 능력이 없다. 아들의 뭐로서 아버지가 대리인으로서 다시 뭐 수정하죠. 그럼 이건 무슨 계약입니까? 빨리 자기 계약이잖아요. 자기 계약인데 이게 아들이 기준이죠. 여기서는 아들이 유리분리 유리하잖아요. 와, 재산 받는 거니까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0억이 됐다. 아들 유리분리 유리지. 무슨 계약일지라도 자기 계약일지라도 아버지가 부자다 말이에요. 아들 이름으로 재산을 좀 이름으로 올려놔야 되겠다 해서 주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상대방이면서 아들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그럼 이거는 아버지가 자기가 상대방이면서 또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하자는 자기 계약이지만 여기서 누가 기준입니까? 아들 유리분리 빨리 유리 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씩 잘 냅니다. 이건 자기 계약일지라도 본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아들에게 뭐 하니까? 아들에게 뭐 하니까? 유리하니까 그걸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는다? 상반되지 않는 경우 허용합니다. 허용하고 그럼 아까 여기 본인에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하면은 본인에게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미리 본인의 뭐가 있다? 동의. 미리 동의가 있는 경우는 허용합니다. 동의 승낙 같은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행위. 요 등기행위 또 허용합니다. 무슨 행위도? 등기행위. 자, 등기행위는 여러분 갑의 집을 여러분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하겠지만 을에게 팝니다.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이론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어디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데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이론상 그지? 무슨 신청? 공동. 자, 근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줬습니다. 주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뭐 하러 갑시다? 등기하러 갑시다 했더니 매도인이 나 챙길 것 다 챙겨가지고 나 가기 싫어. 나 등기 필증 주고 위임장 주고 뭐 서류 주고 다 도장도 주고 할 테니까 가서 너 이름으로 가세요. 자기가 매수인이면서 또 매도인을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이건 무슨 계약입니까? 자기 계약이잖아요.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등기해서 허용합니다. 됐습니까? 매수인이 똑똑하다. 그럼 매도인 서류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가 매수인이면서 매도인을 또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가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막 이렇게 나는 관공서에 가본 적도 없고 관공서만 가면 막 또 빠꾸고 하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싫어? 그래서 누구한테 맡깁니까? 빨리 법무사에게 맡기잖아요. 따로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무슨 대리? 쌍방대리. 이렇게 한다. 예? 무슨 대리?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되겠습니까?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 뭐한다? 빨리 금지하는데 허용하는 거. 금지하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 그럼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거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려하는데 아들이 받을 능력이 없다. 아들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수정자도 된다. 아까 고유해. 그지? 그럼 미리 본인의 뭐가 있다? 동의, 등기행위. 그 다음에 돈은 여러분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자, 채무이행. 요 4개 금지합니다. 허용합니다. 그죠? 4개는 뭐한다? 허용한다. 자, 요거 잘 됩니다. 또 이제 더 하면은 채무이행은 다시 무슨 이행은?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채무이행은 원칙 허용하는데 됐습니까? 근데 단 채무이행 중에서 이해관계가 뭐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 6개는 금지합니다. 요거 짱 중요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몇 개? 6개. 그치?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 건 몇 개? 6개.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이게 몇 개? 6개. 그치?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책에 118페이지에 중간에 다 있잖아요. 그지? 중간에 다 찾습니까? 예. 그 다 바로 위에 그러나 찾습니까? 예. 빨리 선생님 많았을 때 빨리빨리 찾는 것도 공부다.
다 뭐일지라도 채무이행일지라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켜 본인이 그 해야 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자기하고 쌍방들이 검지하는데 예컨대가 아니고 그게 짱 중요. 되겠습니까? 예. 몇 개입니까 지금? 대물변제, 기한미도래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 선택채무, 그거 말고 또 두 개 더 있다. 자, 한번 적어보면은 1. 대물변제, 2. 기한미도래 채무이행, 3. 다툼이 있는 채무, 채무이행, 4. 선택채무이행, 5. 항변권이 붙은 채무이행. 채무이행. 6. 경계. 무슨 계? 경계. 여러분 경계의 뜻은 어떤 거냐면 요 새로운 계약, 요 경계도 계약인데 요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요 계약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500만원 빌리고 계약서 써줬습니다. 얼마 빌리고? 500만원 빌리고 계약서 써줬단 말이지. 근데 돈이 300이 더 필요합니다. 야 얼마 빌려주면 300 더 빌려주면 500만원 계약서 뭐하고 찢어버리고 얼마짜리 적어줄게? 800만원짜리 적어줄게. 그걸 무슨 계라는 말 쓴다? 경계라는 말 쓴다. 무슨 계? 경계. 그치? 요렇게. 요거 잘 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뭐한다? 금지. 자, 이제 규칙이잖아요. 그지? 금지하는데 금지하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 근데 허용하는 경우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항상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하는, 허용하는 경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할 수 있는 거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거나 상반되지 않거나 미리 본인이 뭐하거나 동의하거나 등갱이 채무이행은 허용하는데 채무이행 중에서도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 6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되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래서 대리권 제한은 요거 자기계약과 무슨 대리? 대리권 제한하면 자기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대리. 그거 하고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수인이 있다. 여러분 대리인이 꼭 한 사람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지? 그럼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자,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는데 요것도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자, 여러 명이 있을 때 상대방하고 요 무슨 행위 할 때는 대리행위 할 때는 무슨 께? 함께. 무슨 께? 함께. 근데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무슨 자? 각자. 어렵거든. 그럼 간단하게 시험 문제 딱 나오면은 여러분 99%는 결과 무슨가? 결과는 아까 행위할 때는 무슨 께? 빨리 함께. 무슨 께? 함께. 그럼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무슨 자 진다? 각자.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하면 항상 무조건 무슨 자로 밀어붙여라? 각자로 밀어붙이면 99%는 맞아 들어간다. 무슨 자 대리? 각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본인에 대한 아까 행위할 때는 무슨 동? 빨리 무슨 동? 공동. 근데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무슨 자? 각자. 그럼 항상 물을 때는 뭘 묻는다? 빨리 결과.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무슨 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됐습니까? 예. 근데 무슨 건은 친권은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무슨 께? 함께 책임을 공동 대리 하는 거. 무슨 대리? 공동 대리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대리권 제한을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대리와 그다음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하는 걸 공동대리라는데, 공동대리는 공동대리 하지 말고 무조건 여러 명이 있다 나오면 무슨 자? 각자. 무슨 자? 각자. 근데 요런 대리권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이런 대리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하면 안 되는데 했을 때는 위반한 경우는
위반한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무건대리다 하는 거. 무건대리 무효다.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오리지널 무효하고 무건대리 무효하고 다릅니다. 오리지널 무효는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무건대리 무효는 무건대리는 무효인데 자 그럼 본인은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잖아요. 아까 무건대리 하면 뭐 무효 본인 책임 안 지잖아요. 본인 책임 안 지려면 어쩌면 됩니까? 자기가 행위가 조금도 없으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뭐 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냐면 추인. 야 안 그래도 나 다른 사람 시키려고 하는데 니 잘했구나 하는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몽땅 다시 무슨 땅? 몽땅 대리인이 한 거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래서 대리인이 한 게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무효 가서 하겠지만 오리지널 무효하고 무건대리 무효하고 다르다. 무건대리 무효는 오리지널에 대한 뭐다 빨리 예외. 무슨 예? 예외. 요거 무효는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지만 무슨 대리 무효는 빨리 무건대리 무효는 원칙 본인은 뭐 지지 않지만 책임지지 않지만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 소급해서 뭐 그 자체 다시 무슨 자체? 그 자체라는 단어가 그 자체가 뭐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럼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갖고 쌍방대리 하면 본인에게 뭐가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그러면 본인의 동의 없이도 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무건대리 본인은 뭐 지지 않는 본인에게 효과는 기소하지 않지만 본인은 뭐가 있으면 동의 추인 있으면 몽땅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대리권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 무건대리 무효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대리 무효? 무건대리 무효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러분 120페이지 대리권 남용 그 원래는 그저 11월 달에는 잘 안 하는데 뭐 책에 있으니까 합니다. 몇 페이지? 120페이지. 무슨 건 남용? 대리권 남용. 120페이지. 무슨 건 남용? 대리권 남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슨 건 남용? 대리권 남용. 그제? 자, 대리권 남용 그거는 민법에 규정이 없다. 무슨 건 남용은? 무슨 건 남용은? 대리권 남용은 민법에 규정이 없다. 여러분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노? 판사들은 인정하느냐 아니냐 하면 판사들이 인정한다. 그걸 뭐 판례 이런 얘기 됐습니까? 민법에 규정이 없고 뭐가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요거는 민법 몇 조? 제 107조 비진이 이론. 여러분 저번 주에 했잖아. 비진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했잖아. 그지? 자,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비진이 예외의 예외 이론을 적용한다. 예외에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비진이 예외라는 것은 무슨 방이 알고 있을 때?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 누가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네?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모르고 있으면 본인은 뭐 진다? 책임진다. 다시 107조 하면 그냥 107조 하면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대로 마다 유효.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예외. 그냥 107조 이론 적용한다 이래도 좋고 107조 예외 이론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방이 알고 있으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 뭐다? 무효. 특별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상대방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빨리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면 누가 유효. 그치? 그럼 대리권 남용 들어가는데 대리권 남용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본인이 있고 그 책 읽어도 별 재미없다. 이거 칠판 본다.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자, 항상 삼각형에서 출발하잖아, 그지? 자, 근데 본인이 수권행위도 있었습니다. 자,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으면 일단은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그지? 수권행위가 있으면 본인은 뭐 진다? 책임진다. 무슨 행위도 있다? 수권행위도 있고 대리인도 본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형식상으로 아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뭐 본인의 행위도 있고 그 다음 대리인도 상대방한테 가서 하고 아무 없죠. 자, 근데 아까 판단 결정 누구한테 했습니까? 빨리 대리인. 근데 대리인이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지? 빨리 본인. 근데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오면 대리권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자는 핵심 단어가 빨리 뭐 전달하거나 뭐 하는 자, 완성하냐, 판단 결정. 그럼 요 대리권 남용은 간단하게 아까 저 수권행위도 있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아까 대리인이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지? 빨리 본인. 근데 누구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저번에 103조 할 때 했잖아. 배명이 의무 있는 자가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하는 걸 무슨 행위? 배명이 이랬잖아요. 그지? 그럼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빨리 본인. 근데 대리인 자기 또는 본인은 이익을 위하여. 이걸 다른 말로 대리인이 배명이 한 경우, 배명이 한 경우 이런 말을 쓴다. 예? 됐습니까? 또 대리인이 뭐 한 경우? 횡령한 경우. 요런 단어가 횡령한 경우 하면은 이게 무슨 권 남용으로 간다? 대리권 남용으로 간다. 이게?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본인의 집을 됐습니다. 누구 집을? 본인의 집을 자,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에 대한 대리권을 수했습니다. 담보로 제공하고 뭘 받아오라고? 빨리 대출. 무슨 출? 대출. 무슨 출? 대출. 그럼 자, 대리인이 어떻게 했다? 팔아버렸다 하면 안 된다. 팔아버렸다 하면 나중에 조금 있다가 좀 126조 표현들이 민법에 규정이 있다. 시키는 대로 어떻게 갔다? 빨리 대출에 관한 대리권 수혜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은행에 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팔아버렸다 하면 나중에 126조로 간다. 팔아버렸다 하면 126조 편대리로 가고 대출에 관한 대리권 수혜했는데 본인이 시키는 대로 빨리 은행에 어떻다? 빨리 갔다. 대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됐습니까?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죠. 근데 그럼 받아가지고 그 돈을 누구한테 빨리 전달해야지? 본인. 근데 본인한테 주지 않고 대리인이 무슨 꺽 꿀꺽 무슨 꺽 꿀꺽 했단 말이지. 무슨 꺽 꿀꺽 무슨 꺽 꿀꺽. 지금 상대방은 지금 은행이잖아, 그지? 그럼 은행이 누구한테? 본인에게 야, 너 대출 받은 거 갚아라 하니까 나는 그 대리인에게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지만 누가? 대리인이 그 내 대출은 받아가지고 나한테 안 주고 지가 무슨 꺽에서 꿀꺽에서 난 모르겠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 뭐 진다? 책임진다. 누가 모르고 있을 때?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 때. 아까 107조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근데 누가 요 대리인이 대출 받아가 꿀꺽 하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누가?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대리권 남용이다. 그럼 대리권 남용은 시험 문제 대리에서 나오면 무조건 요 단어 대리인 자기.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또는 배명이 횡령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올해는 안 나왔는데 내년에 나온다. 요거 꼭 기억한다. 대출에 대한 자 꼭 얘 기억한다. 얘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는데 그걸 가지고 팔아버렸다 하면 대리권 남용 아니다. 그건 나중에 표현대리로 가고 은행에 갔다 안 갔다? 갔다. 갔다 안 갔다? 갔다. 뭐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본인에게 주지 않고 대리인이 무슨 꺽? 꿀꺽 하는 거 해도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빨리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면 누가 갚아야? 빨리 본인이 갚아야 되고 꿀꺽 하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배명이 하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입증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건 소멸, 대리권 소멸,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리권 소멸, 이건 또 별거 없다. 여러분, 대리권은 아까 요거, 대리권. 임의대리는 아까 뭐에, 임의대리 하면 빨리 4개. 무슨 행위? 수권행위.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 그지? 그럼 임의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한다 했습니까? 아까 그만해. 그걸 아까 수권행위 철회. 무슨 행위 철회? 수권행위 철회. 또는 임무 종료. 계약 기간 종료. 법률 원인 종료. 다시 대리권은 어떻게 하면 소멸합니까? 임의대리는 수권행위 철회와 그 다음 법률 원인 종료.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아까 무슨 규정 없애면 된다? 법률 규정 삭제 폐지 박탈. 다시 법률 규정 삭제 폐지 박탈.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는 특유한 소멸 사유다. 이렇게 하고. 자, 시험은 그럼 뭘 가지고 내냐고. 121페이지 맨 밑에. 121페이지 맨 밑에 찾습니까? 예. 공통 소멸 원인 그거 4개. 본인 1개, 대리인 3개. 본인 1개, 대리인 3개. 다시 본인 1개, 대리인 3개. 본인 1개, 대리인 3개. 다시 본인 1개, 대리인 3개. 그거 잘 냅니다. 공통. 그럼 본인 무조건 다음 중 대리권 소멸 사유인 것 해가 본인 사망 외에 다른 게 있다. 무조건 OX, X 그렇게 한다. 간단하게. 요거 가지고 내거든. 본인 몇 개? 1개. 대리인 몇 개? 3개.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는 파산. 그 다음 성년 후견 개시 해서 몇 개? 대리인 몇 개? 3개. 다시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파산,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요건 공통 소멸 사유. 무슨 통? 공통. 그지?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임의대리인 특유한 소멸. 아까 임의대리인 특유한 소멸은 아까 철회하고 임무 종료. 거기 있죠. 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조문 122페이지 해서 그 조문 있잖아요. 조문. 수연된 내용 전조의 경우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와 법조문 보고 있다. 첫째 줄 맨 끝에 무슨 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그 다음에 둘째 줄 무슨 행위 철회 수권행위 철회. 그 2개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아까 무슨 규정에서 됐으니까 빨리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삭제 폐지 박탈. 그지?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여기서 뭘 가지고 잘내느냐 하면은 아까 이미 특유에서 잘내는 거 철회 그만해 하고 법률 원인관계 종료. 그지? 그거 임의대리 특유 잘내고 법정대리는 특유 안 나온다. 그럼 공통은 아까 몇 개? 빨리 4개인데 본인 몇 개? 1개. 대리인 몇 개? 3개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대리행위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